노노평 공야장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공자 제자 중에 3명, 공야장하고 남용 자천에 대해서 공자께서 평론하신 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공야장 4장 들어갑니다. 283페이지요. 자공문활 사야 하여 자왈 여기야 왈 하기야 왈 호련야. 자공문활, 자공이 물어 말하였다. 사야 하여, 사는 여기서 사는 이제 자공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 이름이죠. 저는 어떻습니까? 하여 어떻습니까? 자왈 여기야. 여기서 여자는 이제 삼수변이 있는 너 여자하고 같습니다. 너는 그릇이다. 왈 하기야. 어떤 그릇입니까? 왈 호련야. 호련이지. 호련이다. 호련은 이제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을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곡식을, 오곡을 담을 때 쓰는 그릇인데요. 이게 하나라 때는 여기 연이라고 그랬고, 은나라 때는 호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나라 때는 보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공은 선생님이 3사람의 학생을 평론하는 것을 보고 앞에서 3명의 제자를 이야기했었죠. 자신도 참을 수 없어 갑자기 일어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그러자 공자는 너는 물건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적이 있듯이 사람을 꾸짖을 경우 습관적으로 흔히 너는 도대체 무슨 물건이냐고 합니다. 사람이 한 물건을 이루려면 정말 쉽지 않기에 이 말은 너는 해놓은 게 뭐 있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 확실히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허풍치는 것밖에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공자는 여기서 자공에게 너는 이미 하나의 전형을 이루었다. 전형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본보기입니다. 그 말한 것입니다. 자공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무엇과 같습니까? 이에 대해 공자는 너는 호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호련은 고대의 옥기로서 그 옥기는 당시 민간에 보통 백성들이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묘당 위에 모시던 것으로 중앙정부나 황궁의 위치에 해당하는 윗자리에 놓였으며 아주 정결장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높음, 귀함, 맑음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공은 이러한 정신의 전형을 이루었으나 너무 높고 너무 귀하고 너무 맑음을 아직 면하지 못했습니다. 고대에는 국가에 큰 의식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호련을 꺼내 얼굴을 내밀게 했습니다. 평소에는 궤 속에 감추어 놓고 자물쇠를 채워 보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나의 하구 한 사람이 지폐 한 장을 들고 몹시 더럽네, 세균을 조심해야지 하기에 나는 이것이 바로 인생 철학의 본보기라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새 지폐를 한 장 갖게 되면 좋아서 좀 더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기 때문에 낡은 지폐를 먼저 써버립니다. 그래서 지폐는 낡으면 낡을수록 유통되기 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물건은 깊이 감추어 놓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공은 바로 이렇게 보존되어 보호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공자께서 군자불기라고 그랬죠. 군자는
한 용도로만 쓰이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궁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아직 군자 불기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읽으면 알 수 있지만 뒷날 공자의 모국인 노나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자는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고 싶었지만 학생들이 공자에게 선생님께서 가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서 국가를 위해 외교를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내 나라의 일인데 상관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 자공이 와서 선생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자 공자는 자공이 가거라 하고 즉시 허락했습니다. 자공은 정치, 경제, 외교, 상업 등에 두루 통한 다재다능한 큰 인재였습니다. 그가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제후에게 유세함으로써 노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내가 가겠다고 앞다투어 나섰을 때 다 허락하지 않다가 자공이 나서니까 바로 허락했죠. 그것은 이제 자공이 이 외교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를 가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의 전쟁을 비롯한 여러 큰 전쟁에서 최후의 결전은 자공이 부추긴 것이었습니다. 자공은 왜 전쟁을 부추겼을까요?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자 자공은 곧 오나라와 월나라 간에 전쟁을 벌이도록 부추기고 월나라와 진나라도 선동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노나라는 태평무사하게 되었습니다. 자공의 재능과 재주가 뛰어났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나라의 전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반을 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눈을 외부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을 약한 나라였던 노나라를 치고자 했었는데 이때 자공이 이제 나서가지고 자기 나라가 위험에 처했으니까 각 나라, 즉 제나라, 오나라, 월나라, 진나라까지 다니면서 유세를 해가지고 그 유세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고 자기 나라는 피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중간에서 중재를 했던 인물이 자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면서 각 나라의 이해덕시를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뭐 나쁘게 말하면 말재주고 좋게 말하면 외교에 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5월 전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논의 뒷부분에서 우리는 자공은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건을 사재어 투기를 했는데 그 예측은 여러 번 적중했다. 사불수명, 이 화식은 억적 누중, 사가 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식은 화는 이제 재물이지, 재화 같은 재물, 식은 이제 늘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식이라고 하면 재물을 늘린다는 뜻이겠죠. 억정누정, 그 재물을 늘림에 있어 가지고 추측한다,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공이 어떻게 하면은 돈을 불릴 수 있겠다,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대충 누중이죠. 누는 여러 누자입니다. 여러 번, 자주 이런 뜻인데 그렇게 자주 여러 번 맞았다는 겁니다. 중은 적중이라는 거예요. 적중했다는 뜻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측은 여러 번 적중했다고 하는 공자의 말을 읽게 되는데 자공은 뒷날 관료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오직 장사만 했으며 또 장사만 하면 늘 돈을 벌었는데 공자의 만년 생활은 자공이 돌봐드린 것 같습니다. 자공이란 사람은 호매관계에서 어떤 것도 그를
구속하지 못했지만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매하다고 그러면 혹을 호자에 나아갈 몇 자인데요. 호방하다, 호탕하다, 호방하다는 뜻이고 관계도 의젓하다는 뜻입니다. 뭐 관계할 강자에 붕괴할 개자인데, 그래서 호방하고 의젓하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가 높고 귀하고 맑은 품격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격이 낮은 일은 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긴 자공이었기에 호련의 전형을 이루었다고 할 만합니다. 다음에 공자는 또 다른 학생인 여몽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몽은 호가 중궁으로 공자보다 29세 적었습니다. 그는 평민 출신이었지만 공자는 그에게 제왕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물론 도덕, 학문이 다 훌륭해서 도를 전할 수는 있었지만 제왕이 되거나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공자는 여기서 여몽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호괄, 옥야, 인이불령, 자왈, 은용령, 의인이 구급, 누정의인, 부지기인, 은용령. 호괄, 혹은 이제 혹자, 누구는 그런 뜻이겠죠. 혹자가 말하기를 옥야, 옥은 인이불령, 인하지만 여기서 영자는 아첨할 영자인데요. 말을 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재주라는 뜻이 있는데, 말재주는 없습니다. 인이불령. 인하나 말재주는 없습니다. 라고 하자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용영, 여기서 은은 어디에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쓸 것인가? 영, 말재주를 어디에 쓰겠는가? 의인이 구급, 누정의인. 어는 막을 어자, 대항할 어자인데요. 다른 사람을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막는다는 겁니다. 이 구급, 입구자의 줄급자인데요. 여기서 급자는 이제 말을 잘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말에 또 민첩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구급이라고 하면은 말솜씨가 풍부하고 민첩한 것, 말재주가 뛰어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재주로서 다른 사람을 막는다, 막으면은 누정의인, 자주 미워할 정자죠. 의인,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지기인, 그가 인한지는 알 수 없으나 은용령, 말재주를 어디에 쓰겠는가? 혹은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라고 하죠. 공자는 늘 여몽이 훌륭하다고 칭찬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칭찬을 듣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 있어서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여몽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하는데 과연 여몽은 좋은 사람입니다. 인자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너그럽고 친절한 등 장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을 남이 듣기 좋게 그리 잘하지 않으며 태도도 그리 부드럽지 않습니다. 즉 불령하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영자의 의미는 오늘날의 말로 해석하면 허풍을 치고 알랑거린다는 것입니다. 불령은 말재주가 없고 태도도 부드럽지 않은 모양을 가리킵니다. 공자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말재주를 어디에 쓰겠는가? 구변으로서 사람들에게 대항하면 자주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한다. 그가 인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말재주야 어디에 쓰겠는가? 은용령, 의인이 구급, 누정의인, 부지기인, 은용령이라고 반문합니다.
공자의 이 말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재주를 부리는 것은 가장 두려워할 만한 것이다. 말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한 가지 잘못을 범하는데 그것은 입으로 남을 불쾌하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야박한 말을 하는 사람은 남의 미움을 받으며 말로서 남에게 주는 상해는 칼로 살인을 하는 것보다도 더 남을 고통스럽게 한다. 여기에서 어인이 구급은 입으로 남과 대항하는 사람은 늘 남의 미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화종 구출이라고 그랬죠. 화는 입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또 다른 사람이 하다 보면은 남의 미움을 당하기가 쉽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붕우삭 사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친구한테 너무 충고를 자주 해도 소원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말처럼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또 말재주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처음에는 참 이 사람 똑똑하다, 말 잘한다 이런데 또 사람 심리가 또 너무 그래 하면 이 사람 뭔데 지 맛 다 아나 그런 식으로 또 속으로 또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적당히 알맞게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기는 말을 되도록이면 삼가하는 게 제일 좋죠. 공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인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말재주야 어디에 쓰겠는가. 부지기인 은용령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인의 수양을 하지 않았다면 말재주만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인격 수양의 기준을 말했고 그 다음으로 공자가 여몽이 모범이 되는 까닭을 제3 강조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자사 칠족의 사 대왈 오사지 민응신 자열 자사 칠족의 사 공자께서 칠족에는 이제 공자 제자의 이름입니다. 칠족에게 사 벼슬을 할 사자인데요. 벼슬을 하게 했다는 거죠. 공자께서 칠족에게 벼슬을 하게 하자 대왈 대답하여 말하였다. 오 사지 민응신 자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벼슬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응신 아직 신은 이제 스스로 믿는 거죠. 자신하는 것.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는 뜻이죠. 그 자신이 없다는 거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여기서는 설이 아니고 마음신변이 열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자열로 읽습니다. 공자께서 기뻐하셨다. 칠족에는 공자의 학생 중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었는데 사기를 보면 그는 공자를 따라서 상서를 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서는 바로 오늘날 말하는 서경어로 공자가 정리한 상고의 역사 자료입니다. 칠족에는 학생들 중 나이가 비교적 많아서 공자보다 11세 적었습니다. 칠조는 성이고 이름은 개, 자는 자약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공자가 어느 날 칠족에게 너의 학문 수양이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 나가서 벼슬을 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칠족에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벼슬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수양의 정신은 매우 높습니다. 칠족계의 말뜻은 이렇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더러 나가서 일을 해도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정말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의 학문은 넉넉할까요? 선생님이 분부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서서 남을 위해 큰 일을 담당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벼슬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자는 그의 말을 듣고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의 학생들 중에는 학문 수양에 힘쓰기보다는 어서 빨리 공을 세우고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뜻을 펴고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때 자신은 비록 궁색하고 운이 없었지만 공자가 누구를 추천하면 제후들은 공자의 체면을 세워주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공자의 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하여 크게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군사 통수자가 된 사람도 있고 행정의 수장이 된 사람도 있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만 제후들은 공자만은 중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자의 학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구는 대략 수백만을 헤아리는 적은 수였는데 공자에게는 3,000명의 제자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지금의 인구 비례로 보면 공자에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었던 셈일까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모두 선생에게 충직했기 때문에 공자가 한번 움직이기만 하면 어떤 제후국이든지 모두 동요될 가능성이 있었으니 어떤 제후가 감히 공자를 중용하려 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왕도정 시대 왕들이 제일 경기시했던 게 자기보다 뛰어났던 신하를 쳐내는 거죠. 조금이라도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제거됐죠. 그래서 공자를 모신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를 바로 채용할 수는 없었던 거죠. 공자의 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한 사람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의 어떤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의 노선을 매우 걷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소정묘가 무리를 모아 강학하면서 공자의 많은 학생들을 끌어간 예를 미루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정묘도 이제 노나라의 대부였는데 언변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그 강의를 듣던 공자 제자들 중에서도 이쪽으로 옮겨간 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칠족에는 공자가 자기들의 벼슬길에 나서라고 하자 자신은 도리어 벼슬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보면 그가 진실로 학문을 위하고 도를 독실하게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의 말을 듣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자왈, 도불행, 성부부우해, 종하자 기유여, 자로문지희, 자왈, 유야, 호용과 무소취제.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불행,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성부, 부 여기서 나무목변의 부자는 이제 통나무를 속을 파내고 깎은 뼈를 이야기를 합니다. 뗏목이죠. 불을 타고 부우해 뜰부자에 여기서 우는 어조사 어자하고도 같고 여기서 어조사 우자인데요. 바다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바다에 표류한다는 것은 바다로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통나무배를 타고 바다로 떠날까 한다. 종하자 기유여, 종하, 나를 따르는 사람은 여기서 그 기자는 아마도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유이겠지. 기유여, 유는 자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로 문지희, 자로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자왈,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호과 유는 여기서 호는 이제 좋아하다 동사로 쓰입니다. 용맹을 좋아하는 것은 과아, 나를 넘어선다. 무소취제, 그러나 취하고자
마름할 제자. 마름할 제자하고 같은 건데, 가차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요 제자 마름한다는 것은 이제 옷을 만들 때 몸에 치수를 재가지고 그 치수대로 옷 모양을 자르는 거죠. 그것을 마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취재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 딱 맞는 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무소 취재, 그래서 사리를 잘 재량해 가지고 이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제대로 판단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보통 뭐 감정에 앞서서 행동하거나 그 일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혹은 뭐 마음이 갑자기 동해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겠죠. 이런 공자가 만년에 느낀 것으로 쇠퇴한 문화를 진흥시키고 사회 기풍을 만회하는 일은 마치 바다 가운데 떠있는 신선산과 같아서 바라볼 수는 있어도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해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문화교육과 도덕교육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세상이 변해서 모두들 눈앞의 현실만 추구하고 문화를 중시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니 차라리 출국이나 해버리자. 이 출국은 오늘날과는 달리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출국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해외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았고 완전히 원시 상태였기 때문에 출국은 고난을 당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중국 이외의 땅은 전부 오랑캐의 땅이라고 했었으니까요. 오늘날의 출국이야 그래도 좋습니다. 만약에 공자가 부귀공명을 위해 출국하려 했다면 그는 성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시 공자는 그래도 출국할 때는 배를 타려는 것이 아니라 부를 타려고 했습니다. 고대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큰 나무 토막의 중간을 파내서 만든 부를 해상교통에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강남 일대에서는 나무 뗏목이나 대나무 뗏목을 사용하였지만 북방에서는 대부분 이 부를 사용하였습니다. 공자는 탄식하면서 만일 내가 이 땅에서 도를 전할 길이 없고 바가 없다면 동목줄을 만들어 타고 해외 야만인들의 땅으로 가 숨어서 이름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삶을 마칠 수밖에 없다. 그때에는 아마 자로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로는 무공이 떠나서 공자의 제자 중 군사적인 면에서 성취가 가장 큰 사람이었으며 지휘자의 자질이 있었습니다. 자로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선생님이 곧 출발 준비라도 하는 듯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로의 무공과 용기는 모두 나를 뛰어넘지만 거칠고 급한 성격도 나를 뛰어넘어 어떤 일에 대해 중요할 줄 모르고 명확히 판단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극단적이다. 맹무백문 자로인호 자왈부지야 우문 자왈유야 천성지구 가사치기부야 부지기있냐 구야하여 백성지가 가사위지제야 부지기있냐 적야하여 적 속대 입어줘 가사여빙계하냐 부지기있냐 맹무백문 자로인호 맹무백이 물었다. 자로는 이납니까? 맹무백은 앞에서도 나왔다. 공자에게 효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효가 뭐냐고 자식의 오직 자식의 병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로 인호. 자로는 이납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지야 알지 못하겠어. 우문 다시 물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천성지국 가사치기부야. 유는 천성지국에서 가사치기, 여기서 부자는 이제 병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군사를 다스리게 할 수는 있을 것이 기이냐. 그가 인한지는 모르겠다. 구야하여. 구는 염류입니다. 구는 어떻습니까? 자와 구야 천실지어 백성지가 가사 이제야. 구는 천실지어 천집 호노가 내지는 백성지가. 백성지가는 경대부, 그 당시에 제후 밑에 경대부가 있어. 가사 위지제. 제자는 주재할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고을이나 집안에서 그 집안을 다스릴 수 있다. 주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집에서 우두머리 노릇을 할 수는 우두머리 노릇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인한지는 알 수 없다. 적이야 하여. 적은 어떻습니까? 적이야 속대 입어줘. 빈객은야. 적 속은 묶을 속에 띠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자는 요대 허리띠를 속 묶는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관복을 입는다는 거죠. 뭐 우리 사극에 보면은 신하들이 허리에 요대를 차고 있죠. 그래서 관복을 입고 입어줘. 조정에 서서 가사 여 빈객은야. 손님 나라에 온 국빈이겠죠. 그래서 빈객들과 응대를 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가 인한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맹무백이란 사람은 앞에서 소개한 바 있듯이 노나라의 대부인데 당시의 실권자로서 공자에게 인재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즉 공자에게 학생을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자 학문의 최고 경지는 인이었기 때문에 맹무백은 먼저 공자의 학생 중 가장 이름이 난 몇 사람부터 묻기 시작해 그들의 학문 수양이 인이라는 최고 경지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맹무백은 먼저 자로의 학문이 인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즉 인의 도리로 세상에 들어갈 정도에 도달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자는 부지야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부지야란 말의 뜻에 대해 나는 옛사람의 해석과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옛사람의 이 말에 대해 공자가 자로는 인을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자가 말한 것은 유머러스한 답변으로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의 학생 중 누가 성의 주석이 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어떤 학생의 재능이 그 지위를 충분히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관대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어떤 학생이 공무원이 될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앞날에 해가 되어 밥 먹고 살기 어렵게 될까 걱정하여 그저 모른다고만 대답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맹무백의 질문에 대해 모르겠소, 부지야 하고 웃음을 띠며 말해 긍정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의 말 속에는 자로 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 당연히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자의 모르겠소라는 대답의 함의에 대한 나의 견해입니다. 왜 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맹무백의 이 질문은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확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물었다. 우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로써 그 사실은 자연히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맹무백은 또 공자에게 캐물었습니다. 자로의 솜씨가 대체 어느 정도에 이르렀습니까? 공자는 자기 학생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서 말하기를 자로는 천성의 주주전국시대 규모가 컸던 나라라고 하는데 천성의 나라에서 군사를 다스리게 할 만하다. 가사치기부야 라고 했습니다. 부는 고대의 군사와 부세의 동원제도로서 제, 정, 경이 하나로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는 때로는 상군 통수 중에 후방보급의 연락총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천성지국에 대해 말하자면 상고시대는 차전시대라 내필의 말이 끄는 수레 하나를 일성이라 하고 수레 위에 병사, 무기를 갖추었는데 이런 수레 1000대를 보유한 국가가 곧 천성의 나라로서 당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였습니다. 공자는 자로가 대장이 될 만한 인물로서 천성의 나라에서 전후방을 다 통솔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학문 수양이 인의 경지에 이미 도달했는지 못했는지 하는 점은 공자의 기준에서 보아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맹무백은 또 염구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염구는 앞의 8일편에서도 언급된 인물입니다. 그는 노나라의 권문인 개성가에서 가시 노릇을 하던 사람으로 행정수장이 될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자는 맹무백에게 염구는 가장 좋은 행정수장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의 관료 제도로 말하면 성주석에 해당되는 행정수장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며 또 맡은 과업을 수행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실지역은 천호의 인구가 사는 곳으로서 100만여 인구가 사는 지금의 대구시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고대에는 대단히 큰 지방이었습니다. 백성지가는 고대 종법사회 제도상의 대가족으로 하나의 큰 지방 정치단위와 같습니다. 염구는 이런 지방관을 맡을 수는 있지만 학문에 있어서는 인의 경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공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맹무백은 또 한 학생에 대해 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적은 공자의 학생으로 성은 공서이며 자는 자화이며 공자보다 42세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공서화에 대해 물었는데 그는 예복을 입으면 몸차림이 대단히 훌륭하고 학문도 쓸만해서 외국의 수장이나 대사가 오면 가장 좋은 외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속되 입어조는 예복을 입고 조정에 서다는 뜻인데 고대 의박은 모두 허리띠를 메었습니다. 이른바 금포옥대란 의관이 단정하고 풍도가 시원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외국의 예복도 허리띠를 맵니다. 적은 외교 면으로는 우수하지만 학문과 수양을 논한다면 그 역시 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공자의 인에 대한 요구가 이 정도까지 엄격해서 이 기준에 도달한 학생이 거의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문이 진정으로 인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안회 한 사람뿐이었지만 그는 불행히도 단명하여 죽었습니다. 공자는 뒷날에야 비로소 정삼에게 도를 전했는데 앞서 말했듯이 삼아 나의 도는 하나로 섞여 들었다. 삼호 오도 일이관지라고 한 것은 공자 만년의 일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공자의 3천 제자 중에서 우수한 자가 72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72현이죠. 논어와 사기 등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 이름이 나거나 대단한 성취가 있었던 사람은 1, 20명 뿐입니다. 그 1, 20명도 공자에 의해 널리 알려졌는데 학생을 소개한 사람도 공자였으며
학생에 대한 일가견을 내놓은 사람도 역시 공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압니까? 아내는 글 한 편도 쓰지 않았고 시 한 수도 짓지 않았으며 또한 글자도 남기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의 학문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두 다 그의 선생님이 그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대단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인 재능면에서 자로는 원수가 될 만했지만 그는 뒷날 손자가 병법책을 한 권 썼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공도 이와 같은데 이 학생들은 대부분 공자에 의해 선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재를 얻기 어려움은 고금 역사상 큰 문제임을 알 수 있으며 언제나 인재가 부족했다는 감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재는 정말 얻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1등인은 흔히 문장을 쓰지 않아도 되고 강학을 하지 않아도 되어 학문이 훌륭할수록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진정으로 훌륭했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는 대학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지만 오늘날 예수의 말을 연구하여 몇백 개의 박사학위가 나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자신은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으며 모두 다 그의 제자들이 쓴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한 글자도 쓰지 않았으며 모든 경전은 다 제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노자는 자신이 5천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매우 가련하게도 모두 자신이 써서 오히려 학생들을 받들어 주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자를 받들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된 사람들은 공자 같은 선생님을 찾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학문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들을 두 손으로 받들어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보세요. 공자의 이 학생들은 모두 선생이 축히 올려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공자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각도에서 역사를 보면 진정한 인재를 얻기는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공자의 제자 중에는 여러 방면의 인재가 다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사의 자료, 외교의 공서화, 행정의 연구, 자공 같은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그릇이었습니다. 묘당기의 호련처럼 정치 고아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세상 각지를 떠돌면서 한마디 약속을 천금과 같이 소중히 여긴 사람, 얼굴이 볼성사나운 사람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공자는 진정으로 나는 사람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신분상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유교무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르침은 있어되 류, 종류, 분류, 분류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따로따로 나누지는 않았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 이런 부류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편 넘어가겠습니다.